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햇빛이 따가운 날, 바깥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시죠? 선크림은 자외선을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화학 물질입니다.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 몸이 과연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선크림 혹은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더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은 태양빛의 일부입니다. 태양빛은 여러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인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부분에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어,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자외선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의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내장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한 사람의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외선이 꼭 필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합성하는 바이타민 D의 거의 대부분은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서 합성이 됩니다.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되고 면역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일부 질환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편익도 있지만 자외선의 유해성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우리 몸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체와 피부에 미치는 자외선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크림을 바릅니다. 선크림을 몸에 바르면 자외선이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방지되고 이렇게 그 발산되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햇빛이 따가운 야외에 나갈 때는 자외선을 바르라고 권장하고 있죠. 꼭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야 되는 용기나 이 스타킹 같은 의류에도 자외선 차단 물질이 들어갑니다. 햇빛을 오래 받으면 그 용기나 의류의 어떤 그 견고성, 인테그러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암이나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과 의사나 이 의료계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꼭 혜택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자외선 차단 물질, 선크림을 바르면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하면 몸에서 씻겨나가겠죠. 그렇게 씻겨나간 자외선 차단 물질이 비록 농도는 매우 낮지만 극 소량에서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를 사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관광 국가에서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선크림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크림이 과연 사람에게는 안전할까요? 그 이전에 선크림을 바르면 그 선크림이 활성 성분이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되기는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020년에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식약처에서 한 실험 결과입니다. 네 가지 선크림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흘 동안 하루에 첫날은 한 번, 둘째 날은 네 번씩 바른 다음에 피를 연속적으로 뽑아서 피 속에 있는 선크림의 화학 성분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선크림의 그 피 속에 있는 농도인데요. 그 농도가 1, 2, 3, 4, 1이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나흘째 사용을 중지하니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면 그 안에 있는 활성 성분, 즉 UV 필터, 자외선 차단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급속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크림 사용을 멈추고 나서 일주일 이상 우리 몸 안에 선크림 성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준이 이렇게 보시면 0.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 이상으로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 독성을 조금 더 꼼꼼하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선크림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선크림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선크림 제품 안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보면 TiO2라고 하는 물질부터 EHDP까지 매우 다양한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선크림 제품들이 자외선 차단 물질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조합해서 한 제품 안에 여러 물질이 함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선크림에는 매우 다양한 자외선 차단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호모살레이트, 아보벤존, 옥토크릴렌, EHMC, 벤조페논3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선크림 사용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건강 피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산호초처럼 어떤 건강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는,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역학적인 연구입니다. 즉, 우리 몸에 특정 자외선 차단 물질이 많이 들어있을 때 특별히 변화하는 건강지표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많이 노출될수록 어떤 건강 피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의 12살 이상 일반 인구 1829명을 대상으로 소변 중에 있는 자외선 차단 물질이나 다른 유해 물질과 갑상선 호르몬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벤조페논 3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물질이 높은 사람에게서 갑상선 호르몬의 하나인 프리 T4 그리고 토탈 T4가 유의하게 낮아짐을 관찰했습니다. 즉 자외선 차단 물질이 우리 몸에 더 많이 들어올수록 갑상선 호르몬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자외선 차단제 노출과 단백뇨 사이의 상관성도 알아봤습니다. 단백뇨라고 하는 것은 소변의 단백질, 알분과 같은 큰 분자가 배설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만성적으로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면 단백뇨 수치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 441명을 대상으로 소변 중에 있는 자외선 차단 물질의 대사체의 농도와 단백뇨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더니 이 대사체라고 할 수 있는 BP1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백뇨 수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즉 자외선 차단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면 단백뇨가 증가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인구 집단에서의 어떤 상관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서 관찰한 이런 관련성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관련성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물질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이나 독성학적인 실험으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해야 되는데요. 저희 실험실에서 세포주와 제브라피시라고 하는 실험용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한 성분인 벤조페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갑상선 호르몬의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지표에 영향을 주고 마찬가지로 물고기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수준이 농도 의존적으로 즉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감소한다. 즉 벤조페논에 노출이 되면
물고기의 갑상선 호르몬이 낮아지고, 그 이유는 뇌에서 그리고 갑상선에서의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이나 그런 조절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EHMC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자외선 차단 물질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제브라피쉬 라바, 어린 물고기에 노출시켰을 때도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했고, 어른 물고기, 성어에서도 감소되는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벤조페논 이외에도 갑상선 호르몬을 낮추는 자외선 차단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장, 즉 콩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가 제브라피쉬를 이용해서 실험해 본 결과 벤조페논3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물질은 신장의 기능이나 독성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지표를 변화시키고, 마찬가지로 물고기에서 이 물질을 높게 노출시키면 단백뇨 수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즉, 사람과 비슷하게 벤조페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물고기에서도 단백뇨를 증가시키고, 그 근저에는 신장 독성이나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변화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BP3와 EHMC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물질은 물고기에서 신경이나 행동에도 변화를 초래합니다. 초기 발달 단계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세포의 분화나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행동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물고기에서는 신경행동의 변화를 마찬가지로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성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크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선크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서 반드시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이 엄청나게 강할 때 일부러 밖에 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외선의 강도가 아주 강할 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기, 또한 밖에 나갈 때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긴팔 의류나 모자, 양산을 이용해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그리고 선크림을 발랐다고 하더라도 외출해서 돌아와서는 잘 닦아내어서 피부에 잔류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최소화하기와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선크림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굳이 선크림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 제품의 사용과 관련해서 기억하면 좋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100% 무해한, 전적으로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 지식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생활화학물질을 대하는 건강한 자세는, 첫째, 대안이 있다면 굳이 사용하지 말자. 둘째, 꼭 사용해야 된다면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자. 셋째,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면 사용한 후에는 잘 닦아내거나 씻거나 청소를 해서 불필요한 추가적인 노출을 없애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화학 제품을 씁니다. 선크림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능하면 안 쓰기, 꼭 필요한 만큼만 쓰기, 닦아내거나 청소하기의 원칙을 잘 지킨다면 불필요한 화학물질의 노출도 막고 꼭 필요한 화학물질의 편익은 최대화하는 그런 현명한 화학물질 사용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